네, 안녕하세요. 최승민 작가입니다. 오늘은 저 와이프 전시장에 가는 길에 유튜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제가 뭘 그렇게 많이 알아서 이게 정답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제가 유튜브를 실제로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 시청자 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대로 저의 그냥 예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누구도 이게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알고리즘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계속 AI가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의 알고리즘이 지금 또 적용이 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하는 관점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옛날에 그 알파고가 그때는 사람들의 대국을 했었던 정보를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때 그 사람하고 경기를 벌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만든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목적값 하나만 입력을 해놓고서 그 다음에 스스로 딥러닝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라는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스스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서 발전을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유튜브의 알고리즘의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유튜브에 사람들을 많이 끌어당기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머무르게 하고 유튜브에 수익을 가장 올리게 하고, 이것이 가장 최종적인 목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서 이게 속게되는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랄까 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넓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편협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요즘에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끌어당겼다, 뭐 이런 얘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갑자기 뭐 각철용 씨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타짜의 그 영상이 갑자기 회자가 되면서 갑자기 인기가 많이 올라간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유튜브의 힘이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스타나 아니면 뭐 싸이도 그랬었고 BTS도 그랬었고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사람들도 꽤 있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갑자기 나를 이 영상으로 불러들인 현상과, 그리고 또 하나는 시청자를 위한 입장.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크리에이터를 위한 입장이 하나 있고 시청자를 위한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현상에 대해서 가장 알기 쉬운 거는 정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언급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정치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어떻게 정치적인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청자들을 이렇게 유튜브로 영입을 시키고 오래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영상이 많이 이렇게 활발해지고 SNS가 활발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언론 통제나 아니면은 뭐 TV나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신문사의 그런 것들만 정보를 접할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 방송사에서 잘린 기자의 얘기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지금은 방송사에서 잘린 기자가 자기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걸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정보의 그 정당화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좌파 성향을 가지고 계시던 아니면 우파 성향을 가지고 계시던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한 가지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뭐 보수 쪽인 사람이다 하면은 내 채널에 온통 보수 쪽의 그 유튜브 영상들만 올라옵니다. 제가 한 예로는, 전 남자잖아요. 남자기 때문에 남자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 유튜버, 그러니까 여성 정치를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유튜버는 저한테 거의 노출이 안 됩니다. 제가 일부러 검색을 해도 그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추천이 된 영상을 들어가 보면은, 물론 나랑 되게 성향이 안 맞고,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나를 좀 잘못 파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찾아가지고 내 성향인 쪽을 검색을 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그쪽에, 이제 사람들, 그쪽 취향의 그 영상들이 나한테 계속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쪽 취향인 사람들 중에서도 좀 이상한 사람도 있고, 뭐 좀 괜찮은 사람도 있고, 너무 한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쪽 분야 쪽에서 굉장히 이제 좀 잘하시거나, 뭐 말을 잘하든지 공감을 많이 얻든지,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겠죠. 그렇게 돼서 그런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있는 게, 좋아요 수가 싫어요 수보다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특정 기사 같은데 댓글을 보면은, 아, 이게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댓글 부대도 있었다고 하는데, 유튜브도 뭐 그게 있다 라는 뭐 그냥 뭐 설이 있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기사처럼 그런 식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유튜브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 영상이 봤는데 반대쪽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뭐 허무맹랑한 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좌표를 찍어가지고 이쪽에 가서 뭐 욕 좀 하고 반대표를 좀 눌러주자 라고 해봐야 그게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표를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댓글을 다는 것보다, 순수하게 그쪽으로 원래 성향이 그래가지고 몰려오는 사람들의 수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람이라는 게 어떠한 영상을 보고, 영상이든지 어떤 뭐 결과물이든지 뭘 보든 간에 사람들의 평가가 몇 천에서 몇만 단위가 되는데, 그게 사람들이 선호한다라고 하는 게 90%가 넘게 되면은, 사람은 그거를, 아, 이게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도 뭐 목에 담이 왔을 때 10초 만에 푸는 영상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가끔 있는 댓글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거의 한 9%의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와, 막 효과가 엄청나요,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아니, 나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군중 심리 때문에 이러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군중 심리라는 게 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유튜브한테 어떠한 이득을 가져다 주느냐. 그러니까 사람이란, 저는 약간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학자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쪽 얘기든지 저쪽 얘기든지 이거를, 아, 세상 사람들은 이렇구나 분석을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보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사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내가 보고 싶은 뉴스랑 보고 싶지 않은 뉴스까지도 같이 TV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유튜브의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보고 싶은 뉴스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뉴스만 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 내가 생각했던 생각 자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굉장히 많은 뭐랄까, 위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면서 복잡하게 고민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오래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내가 계속 머리를 써야 되니까 이 공부를 오래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봤던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들다 보면은 새로운 음악을 듣는 것보다는 옛날 음악을 계속 듣고 있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한 40, 50대가 돼서도 요즘 뭐 노래들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은, 그냥 공부하려고 들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마음 편하게 계속 즐겁게 듣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 노래들을 듣고 있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또 오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의 목적은 이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유튜브 안에 이제 묶어두고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만약에 어떤 포탈이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번에는 뭐 이쪽 보수 쪽을 조정을 하겠다, 뭐 좌파 쪽을 조정을 하겠다, 뭐 그러는 게 아니라 목적 자체가 뭐 그 사람 뭐 정치가 어떻게 되든 그런 거는 상관이 없이 사람들을 오래 묶어두는 거기 때문에 좌파인 사람들은 좌파 쪽에 묶어두고 우파인 사람들은 우파 쪽에 묶어두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게 두는 게 유튜브의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이득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세상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가끔씩 여러분들 보시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은 막 한 99%의 좋아요와 뭐 1%의 싫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댓글들을 보면은 막 댓글이 막 수천 개가 달려 있는데 이 말이 맞다, 이 말 이게 진실이다,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 유튜브에서 나오는 정치 채널들을 여러 개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정치 채널을 여러 개를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네, 그러면은 세상의 민심이 이런 거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도 몇 번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전혀 당선권이 아닌데 자기가 당선하리라고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정치인들은 원래 다 선거를 나갈 때 그런 생각으로 나가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왜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무리 봐도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들어가서 그분이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보니까 구독자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예요. 구독자가 그러니까 뭐 한 최소 제가 몇만 명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최소 10만 명이 넘는 단위고, 영상을 올리면은 그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댓글들 같은 경우에도 뭐 99%가 당선이 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이 당연히 당선이 되겠구나, 왜냐면은 민심이 이러하니까. 그 영상을 올리면은 뭐 좋아요가 수천 개에서 수만 개, 영상 뭐 조회수도 수십만이 나오고, 뭐 이렇게 당연히 당선이 될 거라고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당선인 그 정치인도 그렇고 그거를 보는 구독자 사람들도 그렇고 당연히 이 사람이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뭐 1등이나 2등에서 2등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1, 2등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 2등 바깥에 아예 당선권에서 가능성이 없는 정도의 표 차이로 떨어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분이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논하거나 뭐 그러시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유튜브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은, 이 사람들의 정치가 사실 어떻게 굴러가던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건 유튜버한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회사도 아니거든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유튜브에 가장 이렇게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는가. 근데 여기서 착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깨우칠까 하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다양한 정보를 보고 올바른 정보를 보게 할까라는 거는 유튜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올바르든지 사람들을 깨우치든지 그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뭐가 올바른 문제인지 뭐가 깨우친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판단을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기들의 순수한 이득을 위해서 채널의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거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를 이끌었다 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2년 전 영상 아니면 5년 전 영상, 6년 전의 영상, 이런 것들이 추천이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댓글에 알 수 없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 뭐 이러한 영상들이 꽤나 가끔씩 보이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시청자들을 위한 알고리즘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유튜브에서 어떻게 보면은 크리에이터들한테 이걸 봐라 라는 저는 약간의 그런 메시지로 좀 보여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 유튜브의 미래에 대해서 분석을 한 영상에서도 나와 있는데, 유튜브 입장에서는 자, 크리에이터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너무 기존의 초거대 유튜버들만 살아남게 해서도 안 돼요. 왜냐? 그러면은 나는 어차피 학고에서부터 저 사람들이 이길 수 없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신규 크리에이터들이 이렇게 영입이 유입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신규인 사람들만 띄워줄 수도 없습니다. 뭐 영상을 가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뭐 특정 구독자 수일 때 유튜브에서 뭐 노출을 빈도를 좀 올려준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긴 한데, 뭐 그것도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암튼 제 채널에서 그런데 올리자마자는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조회수가 떡상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제 채널 오시면 얘는 뭐 조회수도 이거밖에 안 나와 라고 하는데, 과거 영상으로 가면은 막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 내가 지금 당장 올렸었던 영상들이 조회수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게 그냥 쭉 간다라고 하면은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떠한 뭐 기류를 타든지 어떠한 일에 의해서 그런 영상들이 떡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거 하나만의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뭐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이 희망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컨텐츠를 제대로 잘 만들기만 하면은 뭐 알 수 있는 알고리즘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유튜브에서 이걸 띄워줘 가지고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든지 많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구나 라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희망 고문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AI의 알고리즘 자체가 사람이 완벽하게 파악을 하기 힘들다 보니까, 사람이면 어떻게 돈을 찔러주든지 협박을 해서든지 뭐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유튜브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조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의 AI라는,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 안에서는 신 같은 존재인 건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언제 나를 이렇게 띄워줄 건지, 어떤 거는 띄워주고 어떤 거는 안 띄워주는데 도대체 이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희망 고문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저는 뭐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희망 고문이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기대감을 갖게 한과 동시에 약간은 이게 그만둬야 되나 하는데, 갑자기 뭔가가 이렇게 더 잘 되기도 하고 하면은 그만두지 말아야 되나, 약간 그러한 줄다리기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희망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그런 희망이 존재를 하는 게 훨씬 낫기는 하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악한 거죠. 이거를 스스로 딥러닝을 통해서 이거를 분석을 하고 깨우치게 된 건지,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그렇게 입력을 하게 한 건지, 뭐 양쪽을 다 했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영악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포털이나 여러 가지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머리 좋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옛날에는 어떠한 특정 플랫폼들이 그 특정 뭐 정치권에 붙는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여론 조작을 하게 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역풍을 맞게 되거나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아마 구글에다가 유튜브에다 문의를 해봐도 저희는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저희도 잘 모릅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간섭을 할 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크리에이터든지 시청자들인지 그냥 많은 사람들을 자기네들한테 묶어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하게 하고,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유튜브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물론 이게 하나의 정답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유튜브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더 알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은 아니 그러면 그렇게 유튜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왜 유튜브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 라고 얘기를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딱 요 정도 사람이 보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제 채널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하는 걸 그렇게 막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제가 이걸로 돈을 많이 벌 게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 유입이 될수록 뭐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차피 제가 작가 활동을 하는데 유튜브가 엄청 큰 작가 활동이랑 크게 이렇게 뭐 연관이 있긴 있죠. 왜냐면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뭐 작품으로 수익을 내는 것 자체가 유튜브랑 엄청 큰 연관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제 작품에 대해서 최숙린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하는 건데, 아무튼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악플 같은 것들도 많고 사람이 멘탈을 잡기가 힘든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멘탈이 좀 강한 편이기는 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냥 한 요정도 좀 구독자 10,000명이 넘는 것도 좀 부담스럽긴 해요. 이렇게 한 조회수 한 100 정도 이상만 나오면은 좀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있겠어요. 혹시 이 영상 진짜 끝까지 지금까지 보시는 분 계시면은 댓글에 접니다라고 한번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유튜브에 대해서 뭣도 모르는 인간이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저는 이제 갤러리에 다 왔으니까 이제 영상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제 전시회 좀 많이 좀 찾아주세요. 저 와이프 조정원 작가 전시회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